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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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강기남 대표님이 아직 안 들어오시네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8번째 토요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 잠언 21번째인데요. 짧은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냉소와 경멸은 편리한 도구이지만 알고 보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날카로운 화살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평화의 길. 평화에도 종류와 단계가 있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등 수많은 평화가 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진리를 가르쳤다. 필자는 여기에 생태적 평화를 덧붙이고 싶다. 지금 지구의 생태계는 인류의 욕심으로 평화가 깨지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인간들끼리의 대립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대립이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자연과 함께, 환경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연이 병들고 환경이 깨지면 인간의 삶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도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인간도 자연의 하나입니다. 자연의 작동 원리는 순리입니다. 극단의 대립, 편가르거나 반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순리이고 공존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입니다. 나무의 탓, 날씨 탓. 타인이 어리석고 둔감하며 무례하고 거만하며 경솔하고 아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행동에 당신의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가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 판단으로 그들이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타인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셈이 되죠. 라고 하는 글입니다. 살면서 조심할 것이 타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입니다. 특히 남 탓을 하는 것은 절대 경계해야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햇살이 뜨겁다고, 날이 춥다고, 날씨 탓하며 일일이 불평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탓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를 갖추는 것이 내공이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내면의 평온함을 찾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속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이며 깨달음입니다. 삶의 파도가 드높을 때,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칠 때, 그때마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저 그 모든 것이 오고 감을 지켜보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네, 인디언 자문을 포함해서 세 가지 짧은 문장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공감하는 내용이나 또 생각한 떠오른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디안 자문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 어릴 때 항상 이렇게 장난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손 갖고 자기 남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 나머지 손이 이렇게 자기한테 온다는 그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 결국은 이 맹서와 경멸 상대방에 향하는 기본적인 화살들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게 기본적인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남 탓하는 거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나는 내 생각에 이제 빠져가지고 결국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 뭐 저 사람은 왜 이래? 왜 저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생각 또 나는 조금은 편하게 나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면서 상대방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었던 그 내면의 평온함이라는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호수가 잔잔한 것 같아도 빗방울이 조금만 들거나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하면 밑에서부터 확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직까지는 저인 것 같고요. 평화의 길하고 아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환경의 환경 보호 중요성들을 이야기를 좀 해줬었는데요.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오대산 국립공원의 숲길 그게 지금 생각이 갑자기 좀 났습니다.
어떤 그런 요즘 뭐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경영에도 도입을 하고 또 일반적인 환경 실천, 뭐 분리수거부터 간단한 것부터 이 환경을 잘 보호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디언 자문의 타인에 대한 냉소와 경멸, 남탓 나시타다오도 같은 것 같은데요. 냉소와 경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표현을 안 하더라도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런 기운이 상대방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이제 대화를 할 때도 나 중심으로 화법을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판단이 아니라 그걸 이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걸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평화의 길을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생태적 평화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그 기후 위기라든지 또 이 바다 수온이 뭐 1.5도 더 오르면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이기의식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을 맺고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파리 협약을 또 탈퇴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평화의 길에 장애우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 명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참 명상은 좋은 기법 같아요. 이제 그 명상까지 이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명상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디언 자문에서는 그 냉소와 경멸이 되돌아온다 그랬는데 실제 그 냉소하고 경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적인 상황 그런 거 있을 때 그거보다는 그게 이제 멈추기가 좀 힘든 그 상황이 딱 접하면 이 멈추기가 힘든데 그게 힘들 때 차라리 잊고 지내는 편이 더 나은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말고 그냥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근데 그 냉소하고 경멸이 돌아오는 게 같은 걸로 돌아오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이고 당장 그 순간에 이미 내가 불편한 시간으로 돌아온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도 이제 자꾸 생각이 되는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오히려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되고 남들 분석하는 시간은 그것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원인을 찾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단순한 여기서 이야기한 냉소하고 경멸은 사실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평화의 길에서 이제 여기서는 생태 이야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주로 됐는데 결국 이제 제대로 된 분석 개인들 습관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분위기 잡는 거는 그건 필요할 수 있는데 세몰이하고 근데 실제 지금까지 그 생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많은 부분이 기술적인 쪽에서 해결을 많이 해왔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쪽이나 생태 쪽 살리는 거는 규모, 영향 분석 기술이 중요하고, 근데 이거를 불러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이번 그 미국 산불이나 이런 데서도 결국은 뒤쪽에 부정부패하고 도덕성 결여 이런 부분이 그 밑에 깔려 있을 때 큰 일들을 불러내는 단순 계산, 눈앞에 있는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불러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오픈이 참 중요하다. 평소에 공개된 상태에서 기업도 운영하고 국가 정책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삶 부분에서도 투명할 때 오히려 이제 그 생태의 균형을 많이 불러온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그 생태를 많이 파괴하는 그런 부분에 영향 주는 게 결국은 과소비다. 그러니까 바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바다를 제일 많이 오염시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개인들 빨대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어구 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어구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름 이런 것들에 의한 오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데 결국 그 이면에는 과소비가 있다.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또 그걸 또 부추겨 가면서 이제 큰 규모로 더 크게 잡아들이고 그다음에 더 크게 운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속에서 이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결국 과소비의 이면에는 그 내면의 평온함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외적인 소비로 나타난다. 요렇게 이제 저는 2번이 나머지 것들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탓 날씨탓 부분은 항상 이야기 드리는 폴트트리 어널리시스.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판단이 앞서면 내 행동을 바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남들이나 바깥 분석하는 거 병행을 하면서 실제 행동하거나 표현할 때 우선되는 거는 내 내면을 분석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평온 유지하는 방법 쪽에서는 명상도 오래 해봤었는데요. 근데 명상은 사실 그 상태가 유지가 오래 안 되고 반복하기가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상은 명상대로 하면서 그 묵상이 실제 좀 이렇게 그 루틴으로 만들기는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좀 더 확실했다. 그러니까 명상의 결과는 그 상태에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좀 다른데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보완적인 것 같은데 명상은 구체화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기가 그 이후에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묵상은 특히 큐티라든가 그 다음에 감사일지 이런 걸 이제 해가면서 하는 거는 약간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적용할 거리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쪽도 병행하는 게 참 유용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공간처럼 그냥 그 딱 어느 공간에 가면 거기서 이거 이제 명상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한데 공간에 가면 평온함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있는 그래서 남자들은 그 굴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간에 대한 거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고 NL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뉴럴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그쪽이요. 그 자연어 처리 말고 예. 그래서 그 뉴럴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그쪽 그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요. 그쪽 방법 보면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자주 반복적으로 힘들 때는 이런 상황이 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는 나는 이런 작은 준비된 어떤 행동이나 자세를 취함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것도 상당히 유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디언 자문에서 이게 타인에 대한 냉소와 경멸, 이게 뭐 전혀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주 간혹 또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뭐 냉소, 뭐 경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냉소를 머금는 그런 그 순간들이 아주 간혹 있는데, 그게 참 뭐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없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에 그 뭐 이런 상대방이 좀 미워한다는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 그것도 자기 기준으로 또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런 그 습관일 텐데, 좋은 습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이렇게 양희은 그 선생인가요? 그저 가수 그분 이게 그저 수필이나 이런 글 써놓은 걸 보면은 남들이 그 좀 미워지고 그다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또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때 편하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네, 그러라 그래, 그런 그 짧은 말로 이렇게 자기는 되뇌이면서 그러한 감정들을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힌다 그러는데, 참 그 도움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습관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한 경우는 저의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 어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역지사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냉소와 경멸을 그러한 마음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때 한숨 들이쉬고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올바로 좀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평화라고 하는 부분이 참 뭐 인류의 어떤 그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이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들이 뭐 일어나는 것이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어떤 그 세계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듭 이러한 그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조건에 대한 실수를 반복해 나가면서 벌써 뭐 오랜 세월 지구 생태계가 지켜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뭐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이 결국은 뭐 인간의 무매함, 그다음에 그 과욕,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균형들이 깨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또 뭐 생태계 이제 평화까지 이렇게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진정은 선생님이 리더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뭐 이 환경하고는 역행이 되는 빨대를 다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그 하여튼 그 어떤 환경적인 그런 또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리더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내뱉는 그러한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러한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남의 탓, 나시 탓,
이건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탓하는 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제로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가기에는 수행이 필요하고 어떤 그 생활 습관에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과소비가 아까 부정부패다 도덕성의 결여다라고 하나가 환경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결국 그 배경에는 과소비가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과소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인간의 편리성, 그다음에 이기심, 그다음에 과욕, 그다음에 경제적인 논리, 그다음에 뭐 내노란불인가요? 뭐 그러한 어떤 인식이나 의식들이 팽배해져 있는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과소비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환경의 어떤 그 순리가 깨진다, 어떤 매듭이 깨진다 이런 어떤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다음에 아까 이제 명상과 묵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명상은 교육을 받고 실제로 한 달 정도 해봤을까요? 이게 지속 경기가 뭐든지 그 꾸준하게 어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실효가 있는 그런 방법들은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저도 명상을 뭐 이렇게 365일 한다든가 이런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지속적인 어떤 그 실행을 하는 데서 이게 끊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묵상은 이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큐티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상 쪽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는가, 이런 또 질문을 좀 해보고 싶고요. LMP에 대해서는 얼핏 들었습니다만, 뭐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실행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요. LMP 이게 코칭인가요? 뭐 그때 그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또 들어오세요라고 했던 경험은 있는데, 이 과정에 제가 이제 그 학습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LMP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유 대표님 그 묵상하고 명상에 대해서 혹시 그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린 내용에서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명상하고 묵상이 완전 반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명상은 생각을 정지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멈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일반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멈춰서 그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그 명상 쪽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아예 사고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느낌 쭉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상태 안에 딱 머무르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신체적인 강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힘으로 약간, 그러니까 강하게 신체를 통제해 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이 요가 쪽 이런 계열의 명상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풀고 들어오는 입력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그거를 이제 느끼고 가는 거. 그 방식을 통해서 생각을 정지시키는 게 탄트라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쪽들은 전부 다, 명상은 대부분 수많은 방법들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고, 묵상은 그게 아니고 생각을 극도로 이성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이나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거를
원리 원칙을 자기 가치관에 따른 원리 원칙에 의해서 분석을 들어가고 그 분석에 의해서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게 묵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접근 방법은 사실 굉장히 극에서 극으로 다른 쪽에 있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게 이제 양손처럼 두 개가 병행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 부분도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고 이성과 거기에 의해서 도달되는 영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다양한 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한쪽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요렇게 해가면 효과가 더 커지는 예,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요. NLP는 그냥 다 설명하면 복잡한데 예를 하나만 딱 들게 되면 그 화가 나거나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내 몸의 체온이 변화되는 거를 나는 한번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난 느껴보겠다. 아니면 내 심장 맥박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는 그거를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딱 방아쇠하고 이런 방아쇠가 당기면 나는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이걸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미운 거기 그 교육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흔하게 많이들 하는 게 정말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얼굴에 이렇게 돼지 코 있잖아요. 네. 돼지 코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본다. 생각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자기가 장치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직장이든 뭐 교회든 어디에서든 가면 그 사람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나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딴 생각 들기 전에 돼지코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에다. 예, 이렇게 딱 하고 씩 웃고 좋은 표정으로 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장치를 거는 거 이런 걸 활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NLP 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근데 이제 해가면서 효과가 있었던 거 예, 그거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해석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제 날씨는 1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날씨가 좀 포근했는데 아직 뭐 꽃샘추위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3월 달에도 눈이 한번 많이 내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눈도 뭐 몇 번도 올 것 같고 주위에 아는 사람이 갑자기 뭐 넘어져가지고 이 사진을 올렸는데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진 올린 거 보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팔목이 부러져가고 손목 수술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밖에 나가실 때 낙상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유념해 주십시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